자, 원소의 개수가 3인 집합 S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 0과 5를 제외한 집합 S의 나머지 원소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일단은 0이 S의 원소이고 5가 S의 원소이니까 S라는 집합을 열어서 0하고 5를 넣을 수 있겠잖아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런데 두 번째 조건을 보시면 S 안에서 두 원소를 뽑아서 더한 것 또한 S 안에 있어야 한다. 이때 뽑는 원소는 서로 다른 원소여야 돼요. 맞죠? 그러면 0하고 5를 뽑아서 더하면 5이기 때문에 5가 들어있잖아요. 상관없는데 어떤 새로운 원소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 새로운 원소를 써볼게요. 이거 X라고 해보죠. 그러면 0하고 X를 더하면 X일 거니까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5하고 X를 더하면 이건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이거는 기존에 있던 거인 0 아니면 5 아니면 X여야 되는데 이런 거 불가능하잖아. 5에다 X를 더했는데 X가 될 수는 없잖아. 맞아? 그럼 저게 0이라면 X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5가 되는 거고요. 5라면 X는 0이 되는 건데 X는 기존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5밖에 안 된다 라는 걸 알겠죠? 그 다음에 원소에서 3이라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S의 다른 원소를 알려고 할 필요 없겠죠. 결론은 S는 0하고 5하고 마이너스 5가 있는 거니까요. 나머지 원소는 이게 답이에요. 마이너스 5가. 알겠죠?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었고요. 친구들 시스템 다 풀어오긴 했어요? 안 풀어도 삼손 없어요? 네, 좋아요. 꼭 풀어서 들어야 돼요. 시스템은 제가 질문 안 받고 모든 문제 다 풀어주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본인 풀이와 선생님 풀이 비교해서 내가 맞췄더라도 좀 쓸데없는 풀이 한 게 있으면 수정하라고 지금 다 풀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 시험 잘 보려고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최적화된 풀이가 필요해요. 빠르고 정확한 풀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112번 A의 원소는요 3n제곱 마이너스 1로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 의미가 없어요. 왜? n이 4보다 작다며. 야 그럼 n 들어갈 수 있는 게 1, 2, 3밖에 없는데 이거 조건제시법으로 저렇게 쓸 일이냐? 그냥 문제 어려워 보이려고 저렇게 쓴 거지. 맞아? 예. 그러면 A 한번 써보자고. 자 1을 집어넣으면 2일 겁니다. 2를 집어넣으면 11일 거예요. 3을 집어넣으면 26일 겁니다. 그럼 집합 A는 그냥 2와 11과 26이 있는 원소 3개짜리 집합이에요. B는 Y를 원소로 가져요. 항상 조건제시법을 볼 때는 바의 왼쪽 좀 보라고 했어요. 바의 왼쪽이 실제로 얘가 원소로 갖는 것입니다. X가 아니고 Y를 원소로 갖는 거예요. 근데 Y는 뭐라고 했냐면 X를 4로 나눴을 때 나머지인데요. 2를 4로 나누면 나머지가 2죠. 11을 4로 나누면 나머지가 3이죠. 26을 4로 나누면 나머지가 여전히 2잖아요. 그럼 또 쓰면 안 돼요. 집합은 중복 원소를 표기하지 않는 거 알고 계시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B의 원소의 곱은 6이 되겠네요. 1단원이라서 겁나 쉽구만. 이게 무슨 시스템이야, 그지? 예.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자연수 AB의 최대 공약수를 GAB라 하자. 집합 U가 100 이하의 자연수인데요. AKN을 뭐라고 했냐면 집합 좀 잘 읽어봐. 봐봐. AKN은 X를 원소로 갖는 거야. 근데 X라는 놈이 누구냐면 N과 X의 최대 공약수를 구했을 때 그게 K인데 그 K는 여기 있고 요 N은 여기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저거 잘 봐야 돼. 그러면 A4 20을 구하려면 뭘 구해야 되는 거냐? 20하고 누군가의 최대 공약수를 구했더니 4라는 얘기 아닐까? 맞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8 써도 되냐?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 8을 넣어봐요. 20과 8의 최대 공약수는 4 아니에요? 맞네요, 그러면. 이해하시겠죠? 이해하겠죠? 예. 네. 니은 밑에다 써볼게요. A3의 6이라는 놈은 그럼 뭐냐면 뭘 가지고 판정하는 거냐면 G 6하고 X 요게 3이라는 얘기잖아요. 이해돼요? 그럼 X가 될 수 있는 놈은 누구예요? 최대 공약수가 3이어야 되니까 6은 2와 3을 인수로 갖잖아요. 그러면 X는 3을 무조건 인수로 가져야 되고 2는 절대로 인수로 가지면 안 되는 거죠. 이해되냐? 즉 A3 6의 원소는 방금 제가 설명했잖아요. 이걸 만족한다는 말은 X는 3을 인수로
같고 2는 인수로 같지 않는다. 이런 얘기라고.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A3 12를 생각해 볼까요? 그럼 G12 X 이게 3이란 얘긴데 잘 보시면 12라고 숫자 좀 커져 있긴 하지만 12 역시 소인수 내보면 소인수가 2하고 3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최대공약 3을 만족하려면 X는 여전히 2는 인수로 가지면 안 되고 3은 인수로 가져야 되는 거죠. 이해되니? 예. 그래서 여기에 X의 조건 역시 X는 3을 인수로 갖고 2는 인수로 갖지 않는다. 이기 때문에 니은은 참인 것이죠. 이해되죠? 똑같은 원소가 될 거 아니에요? 이걸 만족하는 원소. 100 이하의 자연수 고르는 거니까. 됐냐? 디귿. 그러면 A17은 뭘까요? A17의 원소가 뭔지 알려면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데 7하고 X의 최대 공약수가 1이네요. 최대 공약수가 1인 상황을 우리 뭐라고 부르죠? 뭐라고 불러요? 서로 소라고 불러요. 그럼 X는 7과 서로 소인 수잖아요. 그러면 100 이하의 자연수, 그러니까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7의 배수만 제거하면 되죠? 7의 배수는 몇 개입니까? 몇 개? 14개? 그럼 답이 86이 맞겠네요. 이해하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석하기에는 조금 복잡하게 쓰여져 있긴 한데요. 네,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니까요. 차분히 좀 읽어보셔야 돼요. 이거를 뭐 그냥 보자마자 답이 얼마 뭐 이딴 거 안 돼요. 알겠죠? 이게 지금 뭐냐면 문제를 해석하는 능력을 보고 싶은 거야. 그냥 해석만 성공하면 문제가 쉽잖아요. 맞아요? 뭘 기대하냐면 이게 무슨 말이야, 너무 머리가 아파, 난 그냥 틀려야겠어, 이걸 기대하는 거야. 알겠죠? 그러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오히려 써있는 문제가 되게 복잡하게 보일수록 의외로 문제가 간단한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문제를 복잡하게 서술한 것 자체가 하나의 난이도 설정이 되기 때문에 문제 해석에 성공하면 문제가 쉬워도 별 상관 없어요. 틀린 학생들 다 틀리거든요. 알겠죠? 예, 그래서 오히려 이런 문제일수록 차분히 잘 해석해보면 더 쉬운 문제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풀어보시고요. 114번입니다. 집합 A가 1, 2, 3, 4, 5, 6, 7, 8, 9인데요. 부분 집합 X에 대하여 집합 X의 모든 원소의 합을 SX라고 하자. 그러니까 X는 A의 부분 집합이니까 A에 있는 저 9개의 자연수 중에 일부를 갖는 것이죠. 맞아요? 그리고 그 일부를 가졌을 때 원소의 합을 SX라고 할 텐데 그거의 최소값을 구해라라는 거니까 합의 최소를 구하려면 당연히 원소를 최소한으로 가져야겠네요. X는 가급적이면 안 가져야 돼요. 그런데 357이 X에 들어있다고 하니까 357은 꼭 들어가야 되죠. 맞아? 이거 야, 이걸 보고 학생들이 선생님 그러면 X는 2, 4, 5를 안 가져요, 이런 정신 나간 소리 하는 경우가 있는데 357이 부분집합이면 357이 무조건 들어가는 게 맞거든요. 하나도 안 빠지면 안 돼요. 근데 이건 2, 4, 5는 X의 부분집합이 아니다 라는 뜻이니까 2, 4, 5 중에 하나만 X에 안 들어있어도 이게 성립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어차피 5는 여기 중복이잖아요. 그러니까 5는 안 가질 수가 없죠. 그죠? 그럼 두 번째 조건은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X는 2와 4를 동시에 원소로 갖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2만 있거나 4만 있거나 이건 상관없어요. 근데 2, 4가 둘 다 있으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했냐? 이해해서 그 다음에 안타깝게도 NX는 6이에요. 원소의 개수를 줬거든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 X를 생각했을 때 일단 가 조건에서 3하고 5하고 7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거든요. 나머지는 모르겠으니까 그냥 A하고 B하고 C라고 합시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원소의 합이 짝수라고 했는데 여기 홀수잖아요. 그럼 이것도 다 더하면 홀수여야 되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홀수다 라는 것까지 알겠네요. 맞지? 근데 우린 지금 뭐 하고 싶냐면 SX의 최소값을 구하고 싶단 말이야. 개수가 정해져 있다면 들어가는 숫자라도 작아야 될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그러면 1 꼭 들어가겠네. 2 꼭 들어가겠네.
4 꼭 들어가야겠네라고 하고 싶은데 안 된다잖아 얘가. 그럼 4 다음에 넣을 수 있는 게 누구냐라고 하면 6이죠. 이때 얘가 홀수인가 확인해야 돼요. 홀수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최소값은 얼마가 되겠어요? 저거 다 더하면 24요? 네. 이거 다 이해하셨어요? 이해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 최소값이라고 문제에서 이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SX의 최소값, 즉 집합 X의 모든 원소의 합을 가장 작은 걸 구하고 있는 거야 라고 계속 되뇌이면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넘어가 됩니까? 115번 자연수 n에 대하여 자연수 전체의 집합의 부분 집합 AN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자. AN은 뭐라고 했냐면 루트 n 이하의 홀수라고 했는데 이 n은 어차피 얘가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AN이 A25의 부분 집합이라고 하면 일단 A25를 계산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A25는 그럼 뭐가 되겠냐? 5 이하의 홀수가 되겠죠. 5 이하의 홀수니까 135가 되는 거지. 이해되지? 맞아? 그러려면 AN이 25의 부분 집합이니까 n은 25보다 작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오히려 루트 n이 7보다만 작으면 되잖아요. 그럼 n은 49보다 작기 때문에 n의 최대값은 n 자연수니까 놀랍게도 48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거 해봐야 아는 거야. 야, 이게 더 큰 집합이니까 25가 더 크겠지. n은 25보다 작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 노리는 문제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되냐? 실제로 원소의 개수가 커지려면 어차피 여기가 제곱수인 홀수로 바뀌어야만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7 되기 전까지는 괜찮은 거죠. 48 넣어봐야 루트 48 하게 되면 7에 매우 가깝긴 하지만 7보다는 작잖아요. 그럼 루트 48 이하의 홀수는 1, 3, 5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48까지 가능하고요. 49가 돼버리면 1, 3, 5, 7이 되니까 저 포함관계가 깨지죠.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집합 1, 2, 3부터 30까지의 부분 집합 중에는 어떤 두 원소의 곱도 6의 배수가 아닌 수들로만 이루어진 것이다. 봐봐. 어떤 두 원소의 곱도 6의 배수가 아닌 수들로만이라고 했는데 봐봐. 어떤 애 조사 도 붙어 있으면 무슨 뜻이라고 했죠? 항등식일 때 얘기했잖아. x에 대한 항등식 모든 x에 대하여 이미 x에 대해 x의 값에 관계없이 어떤 x에 대하여 도 맞아요? 어떤 두 원소의 곱도라는 말은 모든 두 원소의 곱이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모든 두 원소의 곱이 6의 배수가 아니다 라는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이 말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타당하겠냐면 2의 배수와 3의 배수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존재할 수 없다란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원소의 개수를 최대로 뽑고 싶잖아. 2의 배수가 많냐 3의 배수가 많냐? 당연히 2의 배수가 많죠. 그러면 2의 배수를 취하고 3의 배수를 버려야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해되지? 그러면 m이라는 놈은 모든 원소의 개수인 30개에서 3의 배수는 10개만 빼면 돼요. 선생님 2의 배수만 세면 15개 아니에요? 아니 2의 배수 아닌 거 들어가도 돼요. 그냥 2의 배수랑 3의 배수가 동시에 있으면 안 된다. 그럼 2의 배수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3의 배수는 절대 있으면 안 되는 이런 관점이고 2의 배수도 3의 배수도 아닌 수는 그냥 다 있어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그냥 3의 배수의 개수만 빼면 돼요. 이해됐어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평가원 기출이라는 말은 이게 과거에 고3 나형 문제였다는 얘기예요. 오, 이딴 게 고3 문제 연생에? 아, 고3도 쉬운 문제가 있지. 뭐 고3이라고 다 어려운 문제만 1번부터 30번까지 어려운 문제만 나오니? 알겠니? 어쨌거나 그래도 고3 문제가 뭐 이런 게 있다니 그럼 나도 고3 모의고사를 보면 한두 개는 맞을 수 있겠네.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예, 그래요. 117번 보겠습니다. 집합 U는 X바, X는 3의 배수가 아닌 30 이하의 자연수. 3의 배수가 아닌 30 이하의 자연수면 실제 원소는 몇 개 있겠어요?
20개 있겠네요. 3의 배수가 10개 있으니까. 맞아? 이거의 부분집합 A에 대해서 A는 4고 일단 원소의 개수는 4개여야 되고요. 집합 A의 모든 원소의 합은 100이다. 근데 원소를 이미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더하기 x4는 얼마다? 100이다 이런 얘기 아닌가? 맞아요. 그런데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런 선생님 제가 x1과 x2와 x3와 x4를 찍어야 되나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항상 봐봐 난 시키는 거 지금 다 했어요. 시키는 거 다 했다고 알겠지? 근데 최대값을 구하려고 하는데 뭔 소리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 그럼 선생님이 항상 뭐라 했어요? 문제에서 묻는 것을 구체적으로 바꾸라고 했어요. 맞아? 선생님 이미 엄청 구체적인데요? 아니야. 왜냐면 여기서 x1과 x3를 하나로 보고 x2와 x4를 하나로 보면 두 개 합이 100이라는 얘기거든? 근데 잘 보면 x4, 그러니까 안 걸리려고 쓰는 거지. 이걸 사실 어떻게 봐야 맞겠냐 얘들아. x4 더하기 x2 마이너스 x1 더하기 x3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겠니? 맞아. 그런데 이 식에서 뭘 알아요? x1 더하기 x3는 얼마입니까? 100 마이너스 x2 더하기 x4죠. 이해되냐? 그러면 이걸 2배 x2 더하기 x4 마이너스 100이라고 볼 수 있잖아. 이해됐어? 뭔 말인지 알지? 친구들 뭔 말인지 알았지? 예. 그래서 문제에서 묻는 것을 구체화하라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문제에서 묻는 것을 구체적으로 다시 바꿔라. 야, 문제를 낸 사람들은 최대한 니네한테 안 걸리려고 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안 걸리려고. 지금 일부러 찢어놓은 거 아니야, 그렇게. 알겠니? 안 걸리려고 하는 거죠. 네. 다시 원래 형태로 돌리라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해되죠? 그러면 당연히 누가 최대이면 되는 거예요? 얘가 최대이면 문제의 답인 겁니다. 맞아요. 맞죠? 예. 그럼 x4가 최대여야 되니까 x4는 뭐가 돼야겠어요? x4가 제일 큰 거잖아요. 30은 아니죠. 3의 배수니까. 29겠네요. 그죠? 예. 그 다음에 x2도 제일 크면 좋은데 x2가 아무리 크고 싶다고 28이 될 수는 없어요. 왜냐면 x2는 x3보다는 작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x3한테 28 일단 줘요. 그럼 x2는 26이 되냐? 27이 될 수는 없냐? 3의 배수니까요. 이해되죠? 그리고 뭐 구하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x1은 합이 100 되는 값을 찾으면 되잖아. 존재하잖아. 이거 3개 더하면 얼마냐? 84 아닌가? 83? 83? 4, 2, 6, 83이네. 83이죠? 예. 그러니까 x1은 17일 건데 막 딱히 중요하진 않아요. 무엇 때문에 이거 확인을 하는 거냐면 이게 좀 재수없으면 이거 3개 더한 게 이미 100이 넘어가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x1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또 숫자를 바꿔야 한단 말이야. 알겠지? 근데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걸 확인한 거죠. 그냥 이게 가능하다 이거 확인했으니까 답은 나온 거예요. 그럼 최대값은 뭐가 되냐면 2 곱하기 x2가 얼마라고요? 26. x4가 얼마라고요? 29. 마이너스 100 하시면 되고요. 저게 55야 110이네. 그럼 10이네. 이해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문제에서 묻는 것을 구체적으로 바꿔줘야만 좀 쉽게 됩니다. 알겠죠? 그냥 저 상태에서 숫자 4개를 100 되는 걸 막 하나씩 써가면서 이건 얼마고 저건 얼마고 뭐 문제 풀자는 얘기 말자는 얘기야. 내년에 풀자는 얘기가 뭐야. 알겠지? 네.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118번 3 이상의 자연수 m에 대해서 am은 m 이하의 소수예요. m 이하라는 말은 m이 소수인 경우에 m까지 포함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bm은 m의 양의 약수입니다. 개수를 생각하는데 이건 너무 쉬워서요. 3 이하의 소수는 2, 3이죠. 2, 3. 그러면 얘는 2가 되겠네요. 맞아요? 3의 양의 약수는 1, 3이죠. 그럼 얘도 2가 되겠네요. 2 더하기 2가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죠? 네, 2 더하기 3입니다. 자, 다음
A6가 BM에 포함된다고 했는데 A6는 6 이하의 소수니까 2, 3, 5잖아요. 그럼 2, 3, 5가 BM에 들어있어야 돼요. 즉 2, 3, 5가 약수란 말이야. 2, 3, 5가 약수이려면 M은 2, 3, 5를 다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M의 최소값을 물어봤으니까 M의 최소값은 당연히 뭐겠어요? 2, 3, 5겠죠. 맞냐? 근데 이게 30이죠. 그럼 참이네요. 이해되죠? 다음 M이 6보다 클 때 집합 AM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집합 BM의 부분집합의 개수보다 많거나 같다라고 했는데 딱 봐도 틀려 보이죠? 왜냐면 소수는 숫자가 커진다고 막 엄청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거든요. 2, 3, 5, 7, 11, 그 다음에 17, 19, 23. 아니 소수 좀 알잖아. 맞아 안 맞아? 근데 뒤로 가면 갈수록 소수의 간격이 계속 넓어지는 거 알지? 그러니까 이 숫자 키운다고 해서 소수가 막 많이 발생하지도 않는단 말이야. 근데 AM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결국은 AM의 원소의 개수가 많아야 되잖아요. 근데 AM의 원소의 개수가 BM의 원소의 개수보다 많기가 제가 봤을 땐 딱히 쉬워 보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뭘 생각해 보면 되냐면 M이 6보다 큰 상태에서 AM은 원소의 개수가 작을수록 좋고요. BM은 원소의 개수가 클수록 좋거든요. 그러면 어쨌거나 AM도 원소의 개수 작아야 되니까 M을 막 키우면 안 되잖아. 그치? 그러면 6보다 큰 자연수 M에 대해서 약수가 최대한 많은 숫자나 생각해봐. 너무 커 임마. 12만 가도 돼. 12. 12 약수 졸라 많아요. 1, 2, 3, 4, 6, 12. 맞아? 맞아. 니네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을 공전주기라고 하지. 공전주기 얼마냐? 365일이잖아. 맞아? 근데 그 365일에서 5일을 떼고 한 바퀴 도는 것을 360도라고 잡은 거야. 그게 이제 1년의 날짜수랑 매우 가깝기도 하지만 360이라고 잡아야 약수가 졸라 많아서 그거를 반땅하기 좋고 4등분하기 좋고 6등분하기 좋고 8등분하기 좋고 이렇게 12등분하기 좋고 이렇기 때문이야. 뭔 말인지 알겠냐? 이걸 알고 있으면 36이 약수가 졸라 많다면 12도 많겠지 사실. 맞아? 그래서 12를 생각해보면 A12는 12 이하의 소수니까 2, 3, 5, 7, 11이냐? B12는 1, 2, 3, 4, 6, 12, 12개잖아. 아니 6개잖아. 그러니까 A12보다 지금 개수가 더 많죠? 원소의 개수가 많으면 당연히 부분집합도 더 많기 때문에 디귿이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틀린 부분은 일단 틀린 것 같다는 감이 와야 되거든요. 그렇잖아. 맞은 것 같다고 생각하면 계속 맞다는 생각이 들지 틀리다는 생각이 들진 않으니까. 그래서 틀린 것 같다는 그 감각은 문제를 풀면 풀수록 잘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발레를 찾아서 틀린 것 같다고 생각을 해야 발레를 찾을 거 아니냐고. 맞은 것 같다고 생각하면 발레를 못 찾죠. 그죠? 119번. 119번까지만 하고 잠깐 쉬는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죠? 그럼 딱 절반을 푸는 거니까요. 집합 A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집합 X의 개수를 구하세요. 뭐라고 했는데 일단 A가 X를 포함하는 집합이니까 A의 원소를 보면 1과 25 사이의 소수예요. A를 다 써보자고요. 몇 개 안 되잖아 소수니까. 2, 3, 5, 7, 11, 13, 17, 19, 23 끝이죠. X는 A의 부분집합이니까 공집합은 아니고요. 그럼 이 중에 최소 하나를 원소로 가져야 돼요. 그런데 X가 X의 원소이면 X는 7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7 이상의 원소만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 우리가 지금 뭐 하려고 하냐면 얘는 얘의 원소란 말이야. 스몰 x는 라지 x의 원소라고. 그런데 7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7 이상에서만 골라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 만약 이걸 만족하는 집합 x의 개수라는 건 뭐가 되겠냐? 7 이상의 원소로 만든 부분집합 중에서 공집합이 아닌 것이죠. 그럼 여기서만 뽑을 수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예요? 2의 몇 가지? 6제곱. 6제곱이잖아요. 근데 공집합은 제외해야 되죠. 공집합 왜 발생하죠? 안 가지면 공집합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집합 하나 빼야 되니까요.
답이 얼마다? 63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잠깐만 쉬었다 하죠.